안녕하세요. 벨라라입니다. 오늘은 수채화 초보일 때 많이 하는 치명적인 실수 5가지와 해결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려 볼게요. 먼저 첫 번째로는 새붓을 사용할 때인데요. 대부분 붓은 이렇게 분모 부분을 보호하기 위해서 말랑말랑한 플라스틱 캡으로 이렇게 씌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뺀 다음에 풀이 먹여져 있는 부분을 흐르는 물에 잘 씻어서 사용을 하셔야 하는데요. 대부분 여기까지는 잘 하시지만 붓이 처음에 이 플라스틱 캡에 보관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다 사용을 하고 난 다음에 붓털을 보호해야 되니까 다시 끼워놔야겠다 해서 다시 이 상태로 보관을 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그런데 이미 물에 젖어 있는 붓이기 때문에 수분이 많은 상태잖아요. 그 상태에서 이렇게 관을 닫아버리면 붓이 골고루 마르지 않고 곰팡이가 이 안에서 생기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플라스틱 관은 바로 버려주시는 게 가장 좋아요. 아주 정석적인 방법은 건조한 수건 위에 이렇게 눕혀서 보관을 하시는 건데요. 제가 해보니까 눕혀서 보관할 경우 분모가 다른 부분에 쓸려서 상처가 나거나 휘는 경우가 생각 외로 많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권장드리는 방법은 이런 붓통에 꽂아서 말리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수채화 종이를 보관하는 방법인데요. 우리가 어렸을 때 도화지에 그림 그리고 숙제로 가져와라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대부분 둘둘 말아서 고무줄을 한번 감아서 가져가셨을 거예요. 근데 그 종이를 생각해보면 굉장히 얇죠. 그래서 가능했던 일이지만 수채화 종이의 경우에는 대부분 300g 정도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말아서 보관을 하면은 어쩔 수 없이 종이가 어느 정도 손상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보관을 해야 하느냐?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두께가 4cm 정도 되는 파이람에 보관을 합니다. 이 정도가 25장 정도 되는 300g의 수채화 종이인데요. 수채화 종이는 두께감이 상당하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이런 플라스틱 보관함을 구입하실 때는 이렇게 두께가 두꺼운, 지금 이 두께는 4cm거든요. 보통 4cm가 제일 두꺼운 걸로 알고 있어요. 하지만 더 두꺼운 걸 발견하신 분들은 최대한 두꺼운 파이람을 구입하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파일 보관함인데 한 장 한 장 비닐로 끼워 넣는 거 있잖아요. 거기다가 보관을 하셔도 됩니다. 큰 그림은 그럼 어떻게 하나요? 보통은 A4 용지 정도만 넣을 수 있지만 미술용을 검색하시면 아주 큰 크기의 종이도 넣으실 수 있는 걸 인터넷에서 검색하시면 찾으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는 수채화 스케치 지우개질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려 볼 건데요. 대부분 처음에 스케치를 하고 지우실 때는 이런 모양의 일반 플라스틱 지우개를 많이들 사용하실 거예요. 하지만 이런 일반 지우개의 단점은 지우개밥이 굉장히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고무 지우개보다 종이에 마찰이 많이 생겨서 수채화지가 상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고무지우개는 파버카스텔의 떡지우개라고 검색하시면 구입하실 수 있는데요. 수채화 그리기에서 스케치를 하실 때 저는 이 떡지우개 사용하시는 걸 적극 추천을 드립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이런 일반 지우개보다는 잘 안 지워지는 게 조금은 있어요. 하지만 이 떡지우개는 지우개밥이 정말 단 하나도 나오지 않습니다. 똑같은 두 개의 선을 긋고 지워본다고 했을 때 일반 지우개는 지우개밥이 이렇게 많이 나옵니다. 이게 책상 위에 쌓이면은 치우는 게 은근 스트레스예요. 하지만 이 떡지우개로 지우면 지우개밥이 하나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종이도 덜 상해요. 자, 지금 지워진 걸 보면은 육안으로 봤을 때 아주 미세하게 윗부분이 조금 더 지워진 걸 확인하실 수 있으실 텐데요. 거의 근데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나는 조금 지우개질을 많이 한다. 그리고 책상 위가 지저분해지는 게 싫다 하시는 분들은 이 떡지우개 사용을 적극 권장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많이 하시는 실수는 스펀지나 휴지 등을 사용하지 않고 그리시는 거예요. 자, 이런 스펀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물을 아주 조금만 없애고 싶을 때 또는 내가 색을 조금 흐리게 만들고 싶을 때 사용하기 정말 좋은 재료입니다.
수채화에서는 필수적인 요소라고 보셔도 될 텐데요. 이 스펀지나 키친타올을 쓰냐 안 쓰냐가 굉장히 많은 스킬을 낼 수 있느냐 없느냐로 갈리기도 합니다. 둘 중에 하나만 사용하면 안 되나요? 물어보시는 분들 있으실 텐데요. 둘의 성질이 같은 듯 하지만 조금씩 다릅니다. 스펀지 같은 경우에는 미세한 물 조절할 수 있고 팔레트 판도 닦으실 수 있는데요. 이 키친타올의 경우에는 물을 빠르게 그리고 아주 많이 순간적으로 흡수시키기 때문에 사용하는 스킬이 둘이 달라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스펀지랑 키친타올 하나씩 준비해 두시고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특히나 스펀지의 경우에는 빨아서 계속 재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하나쯤 구비해 두시면 정말 좋아요. 자, 그 다음에는 수채화 붓과 물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여러분 사용하실 때 항상 붓은 내부처럼 그리고 물감은 남의 것처럼 이렇게 사용하시면 좋은데요. 미술학원에서 붓은 대부분 제공을 해주고 물감은 자기 돈으로 구입을 하게 하거든요. 그런데 아이들이 보면은 붓은 굉장히 막 써요. 그래서 붓이 굉장히 빨리 상해요. 그런데 물감은 굉장히 아껴서 짜더라고요. 대부분 초보분들을 보면 물감을 굉장히 아끼세요. 그런데 그림을 그릴 때 우리가 물감을 너무 많이 아끼면은 그게 그림에 티가 납니다. 굉장히 그림이 헐빈해져요. 처음에 칠한 부분만 진하고 그 다음부터 점점 흐려지고 이게 물감을 아끼는 분들일수록 이런 현상이 심하거든요. 에이 모르겠지 하시지만 그림은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더 많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감을 사용하실 때는 최대한 아끼지 말고 사용을 하셔야지 그림 자체가 풍성하고 예쁘게 나옵니다. 그걸 항상 명심을 하시고요. 붓 같은 경우에는 사용하고 나서 이런 비싼 붓들 오래오래 쓰고 싶지 않으세요? 붓의 수명을 늘리려면 브러쉬 비누를 사용해서 세척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이건 제가 만든 브러쉬 비누인데요. 미지근한 물에 비누를 한번 적셔주신 다음에 이렇게 붓모 부분만 문질러서 비누를 묻히신 다음에 손바닥에 문질러서 물감을 빼주시고 흐르는 물로 이렇게 잘 비눗물을 빼서 세척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붓의 수명이 정말 많이 늘어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비싼 붓을 샀는데 조금 오래 쓰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브러쉬 비누를 사용하시는 걸 적극 추천드립니다. 자, 그래서 오늘 배운 내용 정리해 볼게요. 새 붓에 플라스틱 관은 바로 버린다. 다시 끼우지 않는다. 왜냐면 곰팡이가 생기기 때문에. 그리고 그리고 난 그림은 이런 파일에 보관하는 것이 좋고 둘둘 말아서 보관하지 않는다. 수채화 스케치하고 지울 때는 일반 지우개는 지우개밥이 너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떡지우개를 사용하면 좋다. 그리고 수채화를 그릴 때 스펀지나 키친타올은 필수적으로 구비해두는 게 좋다. 붓은 내 것처럼 사용 후 깨끗이 세척해서 잘 말려서 사용하고 물감은 필요한 것보다 조금 더 사용한다는 마음으로 쓰도록 한다. 이렇게 오늘은 수채화 초보일 때 많이 하는 치명적인 실수 5가지와 해결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려 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뵐게요. 행복한 그림 생활 되세요.